예, 이런 가운데 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놓고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정인 후보에 대해서 뒤늦게 특보에 대해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엄중 경고를 냈습니다만 트럼프가 사드 지원과 관련해서 욕설까지 하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이 원비어 문제와 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한 악재가 되겠다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 악재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무엇보다도 지금 원비어가 2년여 북한에 이제 억류돼 있던 그 혐의가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아마 무슨 포스터 같은 거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어떤 선진국 내지는 적어도 제대로 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많아야 벌금 정도 내거나 아니면 예. 형사처벌을 면제할 만한 정도의 포스터 하나 훔치려고 하다가 잡혔는데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단 말이죠. 그것도 사실은 뇌사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죠. 북한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대화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거기다가 지금 문정인 특보의 미국 내의 발언이 지금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문정인 특보의 이 발언이 그냥 개인의 어떤 돌출 발언이 아니고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도 사실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작년 4월에 대통령 선거 전에도 문재인 당시 후보도 문정인 특보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일종의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이런 것을 축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도발만 안 한다면 주한미군의 어떤 전략자산 철수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같은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문정인 특보의 개인적인 돌출 발언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계획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한번 미국에 확인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원비어의 사망과 더불어 이달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강경 노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 섞인 그런 부분을 항상 이 보수층에서는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표면화된 것 같습니다. 만평에서 그려졌습니다만은 이를 계기로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부분을 강력히 이제 비판하고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사실은 약간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린 게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풀어야 될 엄청난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정부 반응 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학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된 입장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지난 50여 년간 피로 지켜온 한미 동맹을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쯤 되면 문정인 특보는 우리 외교 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국가 운명이 걸린 외교 안보의 상전 노릇이나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지 말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화를 냈고 욕설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밤이면 어떠냐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한미 관계를 떠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미 관계의 균열 조짐은 결국 북한에만 득이 될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갖는 어떤 위상을 생각해 봤을 경우에는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 문 특보의 개인적인 발언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전체의 대미 외교 기조를 단정짓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는 것 이거야말로 앞서 잠깐 만평에서 나왔습니다만 또 다른 북풍몰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또 이쪽 케이스는 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즉각 반응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식 입장이 아니고 정부와 조율된 게 아니다. 예. 문정인 특보가 혼자 학자적 개인으로 의견을 얘기한 거다. 물론 뭐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가능성은 있어요. 예. 대통령과 예전에 뭐 대통령이 발언했었던 내용과 또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지금 청와대 공식 입장은 문정인 특보가 청와대와 미리 조율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 발언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 문정인 특보가 학자적 개인적 생각이나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어요. 국방부도 아까 싱크 보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것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잘못 오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어제 뉴스에서는 아주 뭐 중요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잘한 조치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는 특보라는 이름으로 저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지만 정부가 이걸 미리 차단하고 어쨌든 대북 또는 대미 관계에 어떤 균열이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는 뭐 충분히 무마될 수 있는 즉 가라앉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정인 특보는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요한 위치 역할을 맡았던 분이고 그로부터 지금 뭐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또다시 이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알실만한 분이에요. 이제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한미 관계라든지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지극히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사견을 밝힌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석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동북아 아시아 위원장, 그다음에 동북아 균형론자, 햇볕 정책론 이 전도사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외무부의 국제 안보 대사까지 치르셨기 때문에 이 발언의 파장에 대해서 잘 압니다. 특히 또 정의용 실장하고도 의논하고 갔다는 것까지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뭐 이거는 개인적 의견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떠보는 그게 분명히 의도는 있는 것 같고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렇죠. 미국 측 반응을 좀 떠보기 위한 것이었다. 떠보는데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절차상의 문제, 한국 내 절차상의 문제를 미국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메시지가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다행인 것은 미국 언론들이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안 하고 있어요. 팍스나 CNN 보면 한 줄도 안 나옵니다. CBS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첫 번째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CBS 정도에서 한 줄 나온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뭐 이거에 대해서 큰 반응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만 이렇게 보수 언론과 야당들만 이렇게 들끓고 있는 상황은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이 지금 대남 공세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핵 문제 얘기하지 마라 남한. 핵은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지 남한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더 미국에서는 좀 어필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북한은 핵 포기를 전제한 남측의 대화로는 망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운운하고 있는 대화니 협력이냐 하는 것들이 모두 공공연히 우리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주구에 불과한 저들의 가련한 처지도 깨닫지 못하고 불어대는 궤변이고 앙탈질이다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의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한미가 같은 목소리를 내도 모자른 판국에 이렇게 엇박자 목소리를 내는 거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글쎄 뭐 이 사안을 지금 이것을 엇박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르게 볼 것이냐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이 외교 안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어느 정권이 들었더라도 지금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지금 국면에 처해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에 죄송합니다. 정권에서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을 갖다가 다 올려놓고 이런 조합 저런 조합 이렇게 해서 뭐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라고 하는 시도가 있기보다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는 한미 간의 관계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문정인 교수가 했던 그
내용들은 여러 이제 옵션 중에 한 개인의 학자로서 외교안보에 수십 년간 이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의 옵션으로서 생각할 수 있었던 건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 이 시점에서 과연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느냐. 시점의 문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미 정상뿐만 아니라 정상 간의 회담이 있기 전에는 약간의 서로 간의 잽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저께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화를 냈다? 이것이 언론에 흘러나올 만한 뉴스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왜 흘렸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한미 정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견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미가 양국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서는 문정인 교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사표시 내지는 저쪽이 어느 정도의 탄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저쪽에서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화를 냈다. 이런 식의 지금 보이지 않는 어느 정도의 그 한미 정상이 이루어지기 당일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그것을 굳이 지금 한미 간의 엇박자다. 내지는 뭐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사드 때문에 화를 냈다라는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도 미국의 어떤 카드 중에 하나다. 우리 쪽 반응을 보기 위한 지금 뭐 양측 간의 신경전으로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요. 트럼프가 뭐 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뭐 욕설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사드 배치 이제 지원과 관련해서 욕설까지 했다고 하는데 문정인 특보의 말 그대로 가져오면 사드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욕까지 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한미 관계냐, 이게 동맹이냐, 라는 그 발언을 그대로 대입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욕까지 하는 건 조금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본적으로 사드를 둘러싼 그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시각차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성주에 뭐 2기만 아직은 배치가 됐습니다만 이제 뭐 배치가 완료돼야 할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 미군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한 전략 무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부지 제공만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안 받았다. 그게 이제 33평방미터 이상의 이제 사업 부지가 되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국방부와 주한 미군이 그린 사드 배치도에 따르면 사업 부지 면적이 10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영향 평가를 받아도 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배치를 시작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일반 영향 평가 1년 이상 걸리는 이제 33평방미터 이상의 사실은 그 공여 부지 전체가 사업 부지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주한 미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비용을 대서 사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데서 기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물론 주한 미군의 안전이 1순위가 되겠습니다만 더불어 어쨌든 북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기 위한 전략 무기인데 이것을 왜 자꾸 배치를 지연시키느냐.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각차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욕까지 한 것이다. 그렇죠. 거기서 뭐 그건 뭐 개인적인 좀 성격의 문제겠습니다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욕설이 나간 것이죠. 뭐 이제 욕하는 트럼프도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은 이런 민감한 시기에 양측이 벌이고 있는 신경전도 사실 위태위태합니다. 여기에 원비어의 사망 사건까지 더해져가지고 한미 관계 또 대미, 북미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꼬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많아야 뭐 벌금 정도 내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면제할 만한 정도의 뭐 포스터 하나 훔치려고 하다가 잡혔는데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단 말이죠. 그것도 사실은 뭐 뇌사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죠. 북한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대화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거기다가 지금 문정인 특보의 미국 내의 발언이 지금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문정인 특보의 이 발언이 그냥 개인의 어떤 돌출 발언이 아니고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도 사실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작년 4월에 대통령 선거 전에도 문재인 당시 후보도 문정인 특보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것이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일종의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이런 것을 축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예. 인정하고 더 이상의 도발만 안 한다면 주한미군의 어떤 전략자산 철수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같은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예. 이 사실은 문정인 특보의 개인적인 돌출 발언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계획을 같이 예.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한번 미국에 확인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원비어의 사망과 더불어 이달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예. 미국의 어떤 강경 노선을 다시 한번 예, 이런 가운데 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놓고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정인 후보에 대해서 뒤늦게 특보에 대해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엄중 경고를 냈습니다만 트럼프가 사드 지원과 관련해서 욕설까지 하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이 원비어 문제와 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한 악재가 되겠다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 악재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무엇보다도 지금 원비어가 2년여 북한에 이제 억류돼 있던 그 혐의가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아마 무슨 포스터 같은 거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어떤 선진국 내지는 적어도 제대로 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재확인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 섞인 그런 부분을 항상 이 보수층에서는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표면화된 것 같습니다. 만평에서 그려졌습니다만은 이를 계기로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부분을 강력히 이제 비판하고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사실은 약간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린 게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풀어야 될 엄청난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정부 반응 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학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된 입장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지난 50여 년간 피로 지켜온 한미 동맹을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쯤 되면 문정인 특보는 우리 외교 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국가 운명이 걸린 외교 안보의 상전 노릇이나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지 말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화를 냈고 욕설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